사진을 찍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피사계 심도, f스탑, ISO 감도, 동조 속도, 선낙동조, 후막동조, 노출, 조리개, 셔터. 하여튼 처음 사진을 배울 때는 이런 용어들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죠. 그 중에도 가장 외계어 같은 용어가 바로 피사계 심도입니다. 사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단어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영어로는 depth of field인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에서 정말 중요한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웃포커싱을 만들기 위한 기본 개념이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영상의 마지막에 아웃포커싱을 만들기 위한 치트키를 딱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사계 심도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볼 건데요. 피사계 심도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진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진은 백길사자에 참진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말은 현실을 베낀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사계라는 말은 피사체와 연결된 단어예요. 피사체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피사체는 당할 피자에 백길사, 그리고 몸체자를 사용하는 한자어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베김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말이죠. 피사계도 피사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피사계의 계자는 경계나 범위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사계는 베김을 당하는 범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도라는 말은 깊이의 정도란 뜻이니까 결국 피사계 심도는 베김을 당하는 범위의 깊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범위를 말하는데 왜 하필 깊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사계 심도가 영어로 depth of field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depth를 직역해서 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사진이 원래 서양 기술인데 우리는 이걸 일본을 통해서 전수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쓰이는 용어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사진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피사계 심도나 depth of field가 사진에 찍히는 어떤 범위를 뜻하는 말이겠구나, 이런 정도는 감이 잡히시죠? 바로 그겁니다. 피사계 심도의 정확한 의미는 사진에 찍히는 범위, 그 중에서도 바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맞는 범위라고 하니까 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초점은 딱 한 곳에 상이 맺히는 건데 어떻게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건지 이상하죠? 그건 우리 인간의 눈이 생각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눈은 임계 초점면 앞 뒤에 걸친 일정한 범위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는 모두 초점이 맞은 것처럼 인지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난원부터 이런저런 광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피사계 심도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피사계 심도를 벗어난 영역은 어떻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피사계 심도를 벗어난 영역은 초점이 맞지 않을 테니까 흐릿하게 보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흐릿해진 영역을 우리는 아웃포커싱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를 벗어난 영역이 바로 아웃포커싱 영역인 겁니다. 정리하면 피사계 심도는 초점이 맞은 영역, 그리고 피사계 심도를 벗어난 영역은 바로 아웃포커싱,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아웃포커싱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적으로 피사계 심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에는 렌즈의 초점거리와 조리개값, 그리고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사용됩니다. 굳이 이 공식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렌즈의 초점거리와 조리개값, 그리고 피사체까지의 거리, 이 세 가지 요소가 피사계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개념은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피사계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면서 동시에 아웃포커싱을 만드는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렌즈의 초점거리는 그냥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을 잡기가 쉽습니다. 초점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거리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하게 화각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초점거리 대신 화각으로 통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렌즈의 화각은 135mm 판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풀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그 카메라의 필름 사이즈에서 50mm 렌즈를 표준 화각으로 결정하고요. 50mm 렌즈보다 넓은 화각을 가진 렌즈를 광각 렌즈로, 50mm 렌즈보다 좁은 화각을 가진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15mm, 24mm, 35mm 이런 렌즈는 광각 렌즈고요. 85mm, 100mm, 200mm 이런 렌즈는 망원 렌즈입니다. 초점거리가 짧으면 광각 렌즈고 초점거리가 길면 망원 렌즈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렌즈의 이런 화각에 따라서 피사계 심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광각 렌즈로 갈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져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망원 렌즈로 갈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아져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피사계 심도의 다음 변수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우리 눈에 있는 홍채의 순 우리말이라 그래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조이거나 열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렌즈의 조리개는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감도와 함께 사진에서 노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출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리개가 피사계 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숫자가 적을수록 구멍이 많이 열리고 숫자가 클수록 구멍이 작아지는데 렌즈의 조리개를 열어서 구멍이 커지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요. 조리개를 조여서 구멍이 작아지면 피사계 심도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50mm f1.4 렌즈를 예로 든다면 조리개 수치를 1.4로 만들면 조리개가 최대 개방이 되면서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요. 조리개 수치를 16으로 만들면 조리개 구멍이 아주 작아지면서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웃포커싱을 만드는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카메라에서 피사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아웃포커싱뿐만 아니라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펜포커싱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좀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아웃포커싱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그 반대 개념인 펜포커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를 활용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사체와 배경을 최대한 멀리 띄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사체는 가깝게, 배경은 멀리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피사체의 초점면이 형성되고 배경은 피사계 심도를 벗어나게 되니까 아웃포커싱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피사계 심도는 사진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하는데 피사계 심도가 깊다는 말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앞뒤로 넓다는 말이고 피사계 심도가 얕다는 말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다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피사계 심도가 깊으면 아웃포커싱이 안 되는 거고요. 피사계 심도가 얕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웃포커싱을 만드는 변수는 세 가지인데요. 렌즈의 화각과 조리개 수치,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입니다. 먼저 화각은
광각이 될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고요. 망원이 될수록 피사계 심도는 얕아집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많이 열릴수록 피사계 심도는 얕아지고 조리개를 조일수록 피사계 심도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사체는 카메라와 가깝게, 그리고 배경은 피사체에서 멀리 만들 때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아웃포커싱 잘 만드는 방법만 알고 싶다. 이런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아웃포커싱을 위한 치트키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딱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최대 망원, 최대 조리개 개방. 이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최대 망원, 최대 조리개 개방으로 찍다가 이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나머지 한 가지 옵션을 그때 더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피사체는 가깝게, 그리고 배경은 멀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각자가 가진 조건에서 아웃포커싱의 최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